자, 주역 갑니다. 네. 주역의 신스틸러 주역의 테마는 뭐죠? 네, 또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마지막 보루. 계속 보루인 것 마지막 같아요. 보루입니다. 자, 마지막 보루 3위는요? 네. 서울시장 후보. 넥스트 서울 부산시장. 예. 네. 우파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박사님도 이제 거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후보들이 또 나오셨잖아요. 이 이봉규 TV가 적중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출연하셨던 분들이 지금 컷오프가 서울시장은 이제 기호까지 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기호 1번 네 명으로 정했죠. 오신환,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3번 나경원, 기호 4번 조은희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됐고, 또 제가 부산 기호는 정확히 모르지만 박형준, 이현주, 박민식, 박성훈이라고 네, 또 박성훈. 부시장 하시던 네. 이렇게 해서 잘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서로 비판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뭐 당연히 비판을 하죠.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미디어 데이라고 해서 서로 칭찬도 하고 또 어떤 점이 서로 좋은지 선의의 경쟁을 네, 선의의 경쟁을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스터 그래서 트롯처럼 네. 잘 싸워주시고 선의 네. 아름다운 그래서 경선. 이 경선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곽에는 어쨌든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안철수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뭐 허경영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단일화 안 해줄 거다 이렇게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서 제가 좀 정치를 알거나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던 분들하고 일부러 통화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 조금 있어서. 근데 안철수는 당연히 물론 나가고 싶겠죠. 근데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되면 안철수가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딜을 김종인이 뒤에서 작업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접으면 네, 대권을 네. 당신이 하는데 뭐 우리가 적극 협력. 야 이게 구라는 뭐 네. 당하는 거죠? 아니 제가 그 KBS 심야 토론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김종인 약간 저격수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당원이자. 그래서 이제 질문해달라고 작가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그냥 방청객이에요? 아니면은 국민 패널이죠. 방청객 패널이죠. 방청객 패널로. 그래서 질문, 그래서 지난주 나갔었어요. 근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일단은 저도 직접 뵌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은 노련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완전 김종인 위원장을 죽이려고 부른 자리예요. 네. 깔려고. 깔 준비. KBS인데. 네, KBS인데 뭐 당연하죠. 근데 모든 질문에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어쨌든 기사들이 쭈루룩 나왔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비판하던 사람이다. 근데 오늘 방송 이렇게 보니까 심하게 비판은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계속 그 이후 얘기를 하면 난 그때 여기 없다. 난 힘이 없다. 나는 어차피 4월 이후면 간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셨더라고요. 그럼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왜냐면 이게 왜 그럴까 심리 분석을 좀 해보면 김종인이라는 분은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라고 매번 했는데 이분의 심리 분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 판 너무 재미없어요, 자기한테. 왜냐면 와서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뒤받고 뭐 내치고 이것만 안 했다 뿐이지 이승현이라고 자기가 밀던 사람 이승현, 조정훈, 사실은 뭐 조은희 이렇게 세 분을 개인적으로는 민대요, 마음으로는. 근데 뭐 자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다고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은희 청장도 신인이고 의미가 많지만 3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장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누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영호 때만큼도 지금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 날은 남아있고. 뭐 자기가 크게 해낸 것도 없고 지금 약간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왜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자리를 할까? 그러면 영원한 권력은 없다. 저는 이제 가수들도요. 쨍하고 했들날 부르잖아요. 그 단어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는 제목 이게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한 권력은 없다. 항상 권력이란 단어를 이분 쓰거든요. 권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당 대표라는 게 자주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전체 서열상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를 간 거구나.
그걸 한번 찍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요번에 서울시장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 안철수를 왜 못 왔냐, 안철수랑 단일화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저한테도 약간 사실 그런 질문을, 제 입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 예행 연습할 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방송 사고격이 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되게 심플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기 국민의당 그 안철수는 이쪽으로 오면 당선 안 된다고 안 온대요. 일단 이거였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어차피 이 나중에 단일화 하든 경선하면 제1야당 후보가 돼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더라고요. 했더니 막 거기 그 어떤 컨설턴트 분은 아니다. 저 김한길 때는 이랬고 막 연구를 다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분은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김한길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걔는 자기가 그때라도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상황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야당이 국민들로 생각하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여기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되게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그 기싸움에서 안철수와 김종인의 기싸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재미도 없고 요번에 사실은 나경원 의원을 본인이 지지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 김미애 맨날 비대위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한다고 되는 힘도 없고 지지도 없고. 그걸 이제 뒤늦게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래 이 사람 잘하는 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 주특기는 기싸움이에요. 예, 그거 잘하더라고요. 기싸움에 그거 하나로 비대위원장 되고 밀리지 않는 거. 지난번에 공천 총 때도 그 기싸움 때문에 모셔온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잘해줄 사람이다. 그런데 안 했죠. 그 기싸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린 건 그걸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힘, 영향력 그건데 될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지금 공천이고 자기가 띄우는 사람 하나도 안 돼. 특히 누구야? 그 조모식이. 조정훈 아무 의미도 없어. 조정훈을 띄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런 얘기했잖아. 40대 경제 조정훈을 염두에 두고 그냥 뜩 하면은 이게 풍선 분사가 있고 바람이 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내가 미는 사람이니까. 네가 밀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착각을 해요.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안 통하네. 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재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위축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지가 있고 싶어도 못 있고.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가야 김명수 탄핵 외치고 탈원전 문제 갑자기 강경 보수 우파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집토끼마저 놓쳐서 이번 선거 망쳐놓으면 뒤늦게 발악하는 거죠. 그거는. 그쵸. 좌파들 그거라도 안 하면. 좌파들이 발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좌파들이 부동산 24번 망해놓고 25번째 공급 폭탄 내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판사파 안 되니까 손 드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집 부렸던 것까지 포기하면서 손 놔두는 거예요. 만세 부르는 거고 책임 회피하는 거. 나는 이것까지 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집 부렸던 거지. 고집 부리는 거는 김종인은 보수가 아니에요. 자기 색으로 중도의 표를 끌어와서 확장성을 넓혀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경제민주화도 뭔도 좌파의 이념도 받고 좌파들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먹겠다는 게 이 사람의 그 공식이었는데 그 공식이 계속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논리도 나는 우파도 다 했어. 이 핑계거리로 그 다음에 부동산 폭탄 터트린 거하고 똑같이 공급 폭탄 마지막에 이제 보수 논리 쏟아 넣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막판에. 그러나 그건 면피용이고. 면피요. 해저 터널 얘기하고. 알고 있죠.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이제 알아봐야 늦었다니까 진짜 설거지 다 나쁜 설거지 다 하고 아니 지난번 선거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안 될 사람인데 모셔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당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냥 4월 이후엔 나갈 사람인데 쫓겨나는 거고 개헌과 내각제 이제 저 박병석이 이제 개헌 논의를 할 거고 이제 거기에 툭툭툭 이미 당내 들어와서 누구가 야 니네가 이 메시지 내라 이제 거기까지는 해놓고 나가겠죠.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것도 착각이야. 네. 그것도 이제 자기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 네. 이제 될 줄 알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김무성의 그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김무성도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유승민도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딱 그림을 그리면 김무성계가 뭐 50-60명 되고 유승민계가 한 20명 정도 되고 함께 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각제로 가면 또 내가 또 무슨 힘을 또 뒤에서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본인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 자꾸 깨래니까 자꾸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다 했어요. 본인도 망하고 지금 보수 우파 다 죽여놓고 말이야. 역할이 다 했지만 저는 이제 김종인이 민주당 이중대 본진인가 안철수가 민주당 이중대 본진인가 그게 자꾸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막 너무 확연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땐 이런 거 같고 어떤 땐 이런 거 같고 그게 헷갈렸고 이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드렸어요. 광주 가서 사과하고 두 대통령 탄핵 사과 본인이 하고 이것 때문에 집토끼 당원들은 다 마음 꺾었다. 지금이라도 막 폭탄처럼 지금 이제 이 표 안 오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이제 그날 보고서는 그것만 갖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김종인보다는 안철수 쪽이 조금 더 민주당에서 이용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쪽을 띄워가지고 지금 왜냐면요 모든 분야에 이제 KBS든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전엔 강성 노조였는데 지금은 사실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이 이제 우리 우파 노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셨잖아요. 퇴직을 하시고 지금 1, 2노조가 합쳤대요. 근데 이제 우파 노조입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좌파 그 노조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팽팽하대요. 그러니까 뭐 6대4 내지는 6.5대 3.5 정도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고 이 중간 애매한데 양쪽 발 걸치고 왜냐하면 이쪽 좌파 노조가 거의 끝나가는 거를 KBS에서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KBS의 실세들이 지금 기자들이 아니라 PD로 다 바꿨대요. 그래서 추정 60분 PD가 거기 총실세래요. 그냥 거의 문재인과 교감. 최승호가 그 PD 출신으로 이렇게 MBC. MBC도 그러니까 KBS도 이제 그쵸. 그런 쪽으로 이제 다. 그 시스템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지금 각 분야별 이제 그건 하나의 샘플일 것이고 각 분야별로 나 이거 이러다 이 정권 막에 정권 바뀌면 나 완전 창고로 가겠는데 자기네들 창고로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 자르고 그거가 약간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면서 그게 제일 좋은 게 지금 안철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제 이용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속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네. 그래서 안철수는 어쨌든 이번에 단일화에 자기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하고요. 물론 뭐 본인 표가 더 많이 나오면 본인으로 단일화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뭐 절대 저쪽 안 되고 나 위주로 단일화 한다는 욕심을 부리면 진짜 이 나라 잘못되는데 본인이 큰 역할을 또 하는 것이 되니까 잘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선거 전에는 참 뭐 비판들 뭐 김종인, 안철수 뭐 다 국민의힘 다 비판했는데. 선거 국면이 가까울수록 그 비판보다는 어느 쪽이 단일화 되든 하여튼 보수 우파가 되면 다 밀어야죠. 보수 우파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만약에 아름다운 단일화에 역행을 한다든지 비열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보수 우파 단일화 되도록의 어떤 지금의 그런 그 디테일한 비판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싸워 선의 경쟁 잘해 주셔서 단일화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죠. 자, 2위 마지막 보로 2위 갑니다. 2위는요? 요즘에 홍준표 지금 의원님 전 대표신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정말 우파와 아스팔트를 조금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문정부 분노한 300만 명 모인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지금 광화문 막아놔서 그렇지. 아이고 아니 저 2019년 그때 8.15 날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 사진 보세요. 섬뜩하게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가 더 국민들이 흥분하고 더 열받습니까? 지금이 더 열받. 지금 더 훨씬 예. 열받. 그러면 300만 명 이상. 그러니까요. 모이지. 그래서 이제 5명 이하로 한 것이 이거 못 모이게 하는 거다, 하려고 한 거다 이런 당연하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탁탁 쏘는 그런 건 얘기, 잘해. 예, 그걸 잘하잖아요. 잘하지. 스나이퍼 그때 저희도 잘해. 스나이퍼 역할로 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다시 회자되고 있냐면 어쨌든 지금 당권. 네, 당이 이제 당에서 내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당내에 지금 나름 큰 조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직들이 이미 이제 김종인은 나가는 거 다 알고 있고 4월 이후를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이제 여기 홍준표 대표는 무소속이고 지금 왜냐면 이분이 이제 어쨌든 달라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자꾸 막말로 하니까 정말 10번 말할 거 이제 한 번만 말하거든요. 예, 네, 그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하도 많은 분들이 좀 말을 좀 줄이시라 그러세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쟤네들이 저렇게 발라서 쓰니까 조금 더 고급지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도 들어가니까 지금 그거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다른 거 기사화 되진 않잖아요. 물론 지금 무소속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홍준표 대표 이제 본심을 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가까운 분들이니까 이게 뭐 팩트일 수도 있고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철수보단 나경원이 되길 바란대요. 아, 홍준표. 네. 왜냐면 뭐 안철수는 이제 그냥 뭐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번에 둘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만나고 있는 것은 그 지지층이 있습니다. 예, 지지층이 예, 강렬한 지지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있어. 네, 대안이 없을 때 홍빠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래도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지금 왜 회자되는 거 하나는 당권 주자들. 지금 이제 김종인이 끝났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당대표를 나오겠다 말을 했던 선언을 했던 아니면 조직들의 저 당대표 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분들이요. 지금 윤영석 의원 지금 삼선에 지금 그 경남 그쪽에 살죠. 거기 경산인가요? 저기 그 양산. 네, 양산에 삼선 의원 윤영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한 분은 조경태. 네, 조경태 전 최고위원 했던 그리고 또 홍문표 전에 사무총장이었던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지금 공관위원장 잘 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당대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내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김종인가 지금 이건 하나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어차피 이제 되는 사람 밀면 되니까 지금 이제 경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경선 캠프를 가서 돕거나 뭐 이러는데 차기 당대표에 벌써 지금 활동들이 열심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약간은 홍준표 키즈다. 정진석 의원만 빼고요. 정진석 의원은 중량감이 있는 분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4월 이후에 당연히 홍준표 대표는 들어올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대권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을 사실은 당대표가 하질 않아요. 당대표는요. 선거 관리만 합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지방선거일 땐요. 심지어는 저희 강남구청장 예전에 이제 예전 청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비례야 여기는 VIP 의중이야. 그러니까 VIP가 그래서 이제 맹정주 청장님이란 분이 강남구청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리얼하게 해주신 얘기인데 MB 때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MB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그 시점에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한번 으쌰으쌰 해라 하고 그 모임에 이제 가주셨대요. 한번 그냥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이 전화가 왔대요. 거기 갔다며? 그게 그냥 뭐 어디 공식적인 모임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박근혜 그 당시는 뭐 위원장인가 이러시니까 열심히 하셔라 그냥 이렇게 화이팅 지지 모임도 아니었대요. 그냥 그런 정도인데도 그러고서 그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왔대요. 비례인 거 몰랐어? VIP한테 찍히면 왜 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천 지금 지방선거 공천 시작이 지금부터 이제 벌써 누가 되느냐가 다음 당권 그러니까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반드시 대통령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당권의 그 흐름을 만들고 지방선거 지금 다 놓쳤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한석 빼고 다 뺏긴 또 광역위원 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요. 지금 조금 회자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다음 네, 기사 하겠습니다. 보면.